자,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좀 있으시네요. 좀 있으신데, 사실 주식의 가장 큰 장점들이 있죠. 자, 일단 접근성입니다. 핸드폰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매수, 매도를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잃을 확률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지만 딸 확률 역시도 마찬가지로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계속 변동하기 때문이죠. 저는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도박. 여러분도 카지노 한번 가보셨습니까? 자, 카지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베팅을 합니다. 자, 베팅을 해서 자, 잃을 확률이 있고 얻을 확률이 있어요. 자, 룰렛 같은 경우는 자, 색깔별로 자, 흰색, 검정색에 따라서 베팅할 수 있는 자, 카지노 게임이 있는데요. 자, 그 게임 같은 경우는 흑백을 걸면 돼요. 자, 그 확률적으로 한 50대 50이죠. 자, 우리가 보통 변화한다는 그 퍼센테이지를 본다라면 한 3%? 뭐 2%? 요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한번 베팅을 했었을 때 퍼센테이지 50%입니다. 굉장히 큰 것이죠. 50대 50. 잃을 확률이 50%, 따를 확률이 50%. 그런데 우리는 베팅하는 이유는 자, 잃을 확률보다 자, 얻을 퍼센테이지 50%에 그거를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베팅을 한다. 잃을 확률도 굉장히 크지만 얻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변동성 큰 주식이 있습니다. 자, 주식 변동성 큰 것만 그 사람들 많이 몰리고 접근성 굉장히 좋고 변동성 큰 만큼 한탕주의 굉장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사람 유혹하기 딱 좋은 게 자, 주식 투자인데요.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결과 좋으신가요? 뭐 따셨습니까? 아니면 잃으셨습니까? 거의 많으신 주변에 본다고 하더라도 딴 사람들보다 잃은 사람들이 더 많으시죠. 주변에는 뭐 사실 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몇 없어요. 거의 대부분 내가 막 투자를 하면 안 됐는데 라는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얘기 시작하고 그 가슴 아픈 그런 스토리들 쫙쫙 나가죠. 그런 가슴 아픈 스토리 없으신 분들이 주변에 없으시죠?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로 돈 잃었다. 특히 해외 주재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엄청 잃어가지고 그 복구하러 해외 주재원 근무 지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이처럼 오늘 강의 주제 같은 경우는 주식입니다. 자, 이 주식 강의 본다라면 앞으로 주식 투자를 했었을 때 자, 실보다 득이 훨씬 더 클 거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합니다. 사실 고려는 하긴 하는데 디테일하진 않죠. 실제 제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 번은 201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일 관련된 뉴스가 이슈화가 됐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 된다라면 철도 관련된 사업들이 활발할 거다라고 해서 뉴스에서 철도 관련된 그 작업 공간 부분을 방송으로 내보내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야, 이거다. 아침 뉴스였거든요. 좀 일찍 그 당시에도 일어났기 때문에 한 7시에 해당되는 아침 뉴스 보고 있었는데 요거다라는 생각 들면서 자, 장이 시작하기 전에 자, 이에 해당되는 그 주식, 철도에 해당되는 주식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주식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샀습니다. 샀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올라가다 쭉쭉 떨어집니다. 그 다음날 또 올라가겠지. 아니 지금 통일이 된다라는 그런 지금 심리들이 지금 많은데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감만 걸었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한 30% 떨어졌나? 빼게 됐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하락한다, 손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남아있는 거라도 찾는다는 마음으로 손절하고 막 빼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 떨어지니까 빼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입게 됐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통일 관련된 그 철도 관련 주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뉴스에 방송이 되기 전에 기정에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알고 있는 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투자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 이득을 받지 그 해당되는 뉴스 본 사람들 저만 봤다고 생각했지만 거의 대부분 온 국민이 봐왔던 그런 뉴스다 보니까 고급 정보는 아니었던 것이죠. 자, 대중에 풀려 있는 정보,
다 알고 있는 정보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만 봐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보들로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입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딴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요. 언제 팔아야 되는 그 시점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팔았어야 됐는데 홀딩하다가 쭉 떨어져서 이제는 손해를 보고 다시 빼죠. 다시 빼죠. 그래서 좀 잃지 않습니까? 좀 잃는 상태에서는 이제 급해집니다. 손해를 본 것만큼 메꾸고 싶다는 심리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좀 한탕주의, 테마주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주에 한 300원짜리인가 굉장히 싼 주식 투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잃는 것만큼 한 50% 잃었고, 여러 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 그 당시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50% 잃어서 50% 잃는 것만큼 좀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찾다가 몰빵해가지고 상패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 아는 지인 사례도 이와 같습니다. 이와 비슷해요. 이와 비슷한데, 자, 그 친구 같은 통이 컸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 300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 한 300 정도로 투자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이 큰 친구였습니다. 자, 통이 큰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투자 스킬, 투자 그 경험, 투자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상한가를 2번 쳤으니까 하한가가 한 번 온다. 거나 하한가가 3번 쳤으니까 상한가가 한 번 간다. 그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간다. 이런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하더라고요. 기업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분석하는 거예요. 차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들어가는데 항상 떨어져요. 항상 쭉쭉 떨어지고, 그 친구가 손절할 때쯤 손절하고 다 빼고 난 다음에 항상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쭉 떨어지고 나왔는데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항상 우스갯소리로 우리 같은 경우는, 야, 너가 빠질 그 타이밍만 좀 알려달라. 그때 들어가겠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마이너스 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굉장히 상심을 했던 적이 있었죠. 자, 1억 가까스로 메꿨습니다. 안 쓰고 안 입고 해서 가까스로 페인같이 살다 그렇게 메꿨는데, 자, 메꿨는데 저는 주식 완전 끊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메꾸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한번 물어봤는데 주식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300으로 투자를 했는데 300만 원인데, 자, 이를 30억으로 불리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스타트 좋았습니다. 300으로 400까지 불리더라고요. 와, 이제 역시 시행착오를 거치니까 훨씬 더 기술적, 이제 경험적인 부분이 플러스가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400으로 다시 하나의 주식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상폐되더라고요. 상폐돼서 완전 이제 졸업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조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뭐 아무튼 그런 기술적 분석 했던 주변 지인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한 번은 한 선배였어요. 자, 회사 선배였는데 그 선배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3억 투자해서 6억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벌었던 그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주식 샀는지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 이 주식 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네이버 주식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 그 선배는 재무제표 한번 봐야겠다라고 해서 한번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동부채랑 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유동자산 너무 작은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라거나, 아니면 뭐 유보율이라든가 순자산 비율이라든가 순부채 비율, 이런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투자를 했었을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투자를 했던 때였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보신다라는 거, 같은 재무제표를 저는 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선배는 본다라는 사실들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자괴감이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저 선배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 재무제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못 보는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씁쓸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2014년부터 해외 주재원 근무 시작을 하고 굉장히 많은 주식, 한 100권 가까이 주식책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예전에 주식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투자를 했었을 때와 주식
좀 책 한 100권 정도를 읽다 보니까 확연하게 그때 그렇게 투자하면 절대 안 됐는데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무조건 재무제표 읽어줘야 된다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일단 재무제표가 기본이에요. 기본. 일단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가치를 볼 수가 있는 게 성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기사라든가 그런 것들로 확인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분석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순자산이라든가 순부채 비율, 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비율 등 여러 가지 계산식들이 그 책들에 다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위대한 투자자들이 분석한 이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책들 너무나 많거든요. 계산식들로 해서 자, 해당되는 계산식으로 나온 그 값들을 보면서 아, 이 기업보다는 이 기업이 낫다라는 그 부분 수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본다라고 하는 게 그 수치화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기록입니다. 과거의 실적이에요. 과거의 상태입니다. 자, 이 과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지 앞으로 미래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싹이 노랗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 싹 보고 앞으로의 그 미래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그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싹이 노랗다는 거. 싹이 노랗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재무제표 분석해야 된다는 거. 주식은 일단 재무제표가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재무제표 볼 줄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안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돈 잃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워렌 버핏 투자 원칙, 저 첫 번째, 종잣돈을 잃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다. 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돈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만큼 소중하게 지키려고 하면 투자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기업 알려면 과거의 지표들 분석해야 되겠죠. 예전 10년 지표를 통해서 어떠한 순이익을 내고 있으면 순자산 구조는 어떤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부채 비율은 어떻게 지금 유지를 시키는지, 굉장히 부채 비율이 뭐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이 넘어가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성을 담보로 한다. 부채가 그렇게나 많은 것만큼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그 부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정보가 재무제표였습니다. 재무제표 보지 못한다라면 투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충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이거 못하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거 못하면 주식 하지 마세요. 다 했습니다. 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